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포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청원을 진행 중인 센서블 BC의 서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서명과 서명자의 선거구가 일치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명 기간의 3분의 2가 남은 향후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서명운동에서 센서블 BC는 각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중 10%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필요한 서명자의 20%만 채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명은 서명자의 선거구가 기록된 서명지에만 받아야 합니다. 즉, 선거구별로 서명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유동인구가 많아 각 주민들의 거주지가 기록된 서명지를 찾는 데에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을 이끌고 있는 데이나 라슨 씨는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가 표기된 서명지를 가지고 각 지역을 찾고 있지만 거리에서 만난 각 주민들의 거주지가 제각기라 서명지를 선거구별로 모두 가지고 다니며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현재 센서블 BC의 대마초 합법화 서명운동은 도시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내륙 지역에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뉴웨스트민스터 다운타운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화재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사회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주들에게 따뜻한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상업협회의 자영업주들을 위한 도움은 물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활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트위스트 라인 미디어의 네이트 킹 씨는 인근의 한 업주로부터 당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았다고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로부터의 위로는 힘이 나는 것은 물론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아침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트위스트 라인 미디어에 짐을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이곳을 찾았으나 아직 화재 현장이 통제 중이라 실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나비 지역에서 지난 10년간 불법 치과 진료를 해 문제가 된 데이비드 우에게 법원은 궐석 재판을 진행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는 법원의 출두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중이어서 지명수배 상태입니다. 데이비드 우는 지난 5월 적발되었으며 8월부터 경찰과 그를 찾는 치과의학회의 사설 수색 전문가들을 피해 도주 중입니다. 8월에 압수된 그의 차량에서는 다수의 치과기구들이 발견되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현재 그에게는 2,0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으며 경찰에 지명 수배되었고 BC 치과의학회가 사설 수색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BC주 형사법원은 데이비드 우 씨가 출석하지 않은 궐석 재판을 통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건부도 우 씨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에게 HIV 및 B형 또는 C형 간염에 대한 감염 여부 테스트를 권장한 상태입니다. 미국 디폴트의 위험 등 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의 부채 증가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부채는 기록적인 저금리와 유리한 대출 조건 등 금융상품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개인 부채가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정작 캐나다인들이 부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은행의 여론조사 결과 캐나다인들의 83%가 현재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중 58%가 앞으로 5년 내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 측의 분석은 소비자들만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83%의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9% 상승한 수치인데다가 월 평균 부채 상환액은 지난해의 1,138달러보다 152달러 낮은
986달러로 나타나면서 부채의 축소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익과 비교한 부채의 비율 역시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의 44%는 이전보다 부채율이 낮아졌다고 답해 부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절감했지만 항공운임은 오히려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미주 노선은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시카고, 토론토 등 북미 동부 지역인데요. 연간 수십억 원의 유류비를 절감하고도 대래 항공료는 올렸다는 주장입니다. 15일 한국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미주 노선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해 올 상반기까지 약 300억 원의 유류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9년부터 약 80억 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 항로는 북위 78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설정된 항공로로 앵커리지와 캄차카를 통과하는 종전 항공로를 지날 때보다 비행시간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11개의 인천발 미주 노선 중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시카고, 토론토 등 5개 노선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북극 항로 이용으로 2010년 약 537만 달러, 지난해 약 383만 달러, 올해 상반기 약 270만 달러 등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과 시카고 노선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해 연간 444회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항공사는 북극 항로 이용으로 유류비 지출이 대폭 줄었지만 운임은 인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북극 항로 이용을 시작한 2006년 인천 뉴욕 기준 평균 요금으로 약 204만 원을 받았지만 2009년 운임을 224만 원으로 9%가량 인상했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236만 원으로 약 5% 올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인천과 뉴욕 노선 기준 평균 요금을 2009년 224만 원에서 2010년 236만 원으로 인상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 국민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양육수당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 1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양육수당 지원을 0세에서 5세의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부모의 해외 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영유아가 모두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해 재외 공간에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제도는 한국에서 출생한 영유아에게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 제도상 해외에서 출생한 영유아는 한국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의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해당 주민등록지에 신고해야 완성된 주민번호가 정해집니다. 김성권 의원은 이에 대해 해외 공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차후 한국에 입국해 주민등록을 하면 소급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0에서 11개월까지는 매달 2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 원, 그 후는 10만 원씩을 받게 되며 영유아나 부모 이름으로 된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조 올리버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16일 진행된 2013년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기조연설에서 캐나다는 대아시아 LNG 수출을 위한 최상의 북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버 장관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관계자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올리버 장관은 캐나다 서부 연안에 대한 7건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이미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통과했다며 3건의 프로젝트는 이미 장기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이 캐나다의 LNG 잠재력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 쉘, 미쓰비시, 쉐브론 등 기업들과 합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리버 장관은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에서 아시아로 LNG를 수송하는데 약 11일이 걸린다며 이는 중동 및 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새로운 공급자들로부터 수송해오는 것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것은 캐나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올리버 장관은 캐나다의 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올리버 장관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16일 오전 대구 엑스포호텔에서 한 캐나다 BC주 정부 간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밴쿠버에서 진행되는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가 15일 미디어 컨퍼런스를 갖고 향후 일정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는 17회를 맞이한 행사로 올해는 한국전과 북한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5시 반 다운타운 호스트리트에서는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 미디어 공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The Vancouver Asian Film Festival is a small festival. It's 4 days long and it shows all films from North American Asians. So most of the films are in English. We do have some international films that are foreign language, but the majority of them are all in English, and it gives an Asian perspective of people living here in North America.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재로 한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김치 프라이드 덤플링의 제인스 칼맨 씨는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에 출품된 자신의 작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My film is called Kimchi Fried Dumplings. Okay. The film was inspired by not only my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my father, Okay. but I also got the idea of making it Korean Okay. because of Toronto, actually. Okay. There's a large Korean population there, and I thought I didn't see as many Canadian Korean stories represented, so I wanted to tie that in. 한편 이 행사에는 한국계 C3 소사이어티가 후원한 영화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합니다. Over the past 3 years, actually, our nonprofit organization C3 has been a community partner for the Vancouver Asian Film Festival. So this year, my business, Boiling Point, we decided to see if we could help with sponsorship and also with the public relations for the organization. 이번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들은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다운타운 5개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아시안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